꺼돌려 가는데, 꺼돌린다는 뜻은 내가 어떤 생각은 물론 대상을 보고 생각이 나겠죠. 그죠? 그게 마음은 항상 대상을 갖고 있거든요. 대상 없는 마음은 없어요. 아무리 공상망상이라도 공상할 때 뭐에 대해서 공상하고 망상하지 대상이 없는 공상망상 없거든요.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낼 때는 항상 뭐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대상이 있다. 그걸 존재라고 그래요. 존재.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존재라 그러자. being, 존재라고 그러자. 그 존재에 끌려간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자꾸. 그걸 꺼돌려 간다고 그래. 꺼돌려 간다. 그걸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이게 지향성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단어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꺼돌려 간다는 것은 생각이 생각을 물고 이어진다 그런 뜻이야. 여러분들 마음이나 생각이 그렇지 않아요? 생각 어디 한 군데 딱 정지시켜 봐요. 되는가? 자, 지금 뭐 하나 생각해 봅니다. 눈을 감고 뭐 하나 생각해 봐요. 자, 여기에 있는 교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딱 한 가지 생각에 머무를 수 있어요? 안 돼요. 교수님의 목소리라든가 모습이라든가 가르침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자꾸 끌려가죠. 그죠?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생각이 생각을 물고 이어진다, 꺼들려 간다. 자, 요게 이제 꺼들려 간다는 게 뭔가 하는 거를, 요 뒤상이라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예술가인데, 프랑스 말이 돼가지고 뒤샹이라고 그렇게 읽습니다. 화가면서 페인터면서 조각가고 체스 플레이어고 또 작가이기도 한 그런 사람인데 그때 그 예술의 사조가 큐비즘이라 그래가지고 그림도 이렇게 입체 모양으로 나도록 그리는 게 유행했다고 그러고 다다이즘이라는 거는 깽판치는 깽판주의. 다다가 무슨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애들 떠르르 하듯이 그냥 와바바바 한다 이런 뜻이라.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그 사조 조류를 부정하고 난 그렇게 안 해. 내 마음대로 해. 하고 깽판치는 그런 파다 그런 뜻이라. 그래서 그거의 대표적인 예로 이게 어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예술 작품을 전시를 하는데 이 남자 소변기죠, 그죠? 남자 소변기를 이렇게 거꾸로 떡 세워놓고는 여기에다가 무츠 1917 이렇게 떡 써갖고 이거를 이렇게 떡 전시를 해놓는 거라. 그러니까 1917년도에 20세기에 가장 브릴리언트, 현명하고 또한 어리석은 예술 그런 이벤트를 했다. 그게 뭐냐면은 뉴욕의 어떤 사롱에서 자기가 예술 작품 아트웍을 제출을 했는데 어떤 사롱이냐면은 뉴욕에 있는 심사받지 않고 제출할 수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은 독립된
그 예술가의 모임 소사이어티, 독립예술가회가 주최하는 그런 사롱에 그 내가 뭐를 제출을 하든 심사받지 않고 여기 에즐롱에 그 예술가가 그 어플리케이션 피 신청비만 참여비만 내면은 네가 뭐를 내든지 간에 심사받지 않고 우리가 전시해 주겠다 하는 그런 조건으로 이렇게 뭐를 제출했느냐면 이거라. 그 업사이드 다운 유리날, 그러니까 소변기, 거꾸로 뒤집어 놓은 소변기를 제출을 했다. 거기다가 이렇게 떡 써가지고, 이렇게 떡 제출을 했는 거라. 그러니까, 그쪽 회에서, 이거는 그냥, 조크다. 뭐, 이래 생각해가지고, 이거를 이상하게 약간 그랬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하여간 중요한 거는 예술작품으로 이거를 또 냈다. 제목을 또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파운틴, 샘. 이렇게, 우리 옹달샘 이런 게 이제 파운틴이라 그런다. 그죠? 샘이다. 하면서 제목을 샘 하고 여기는 뭐 이렇게 또 적어가지고 내놨단 말이에요. 네. 이거를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여기 이거를 봤으면 지금 여기 앞에 보고 있는데 뭐 생각나요? 앞에 앉은 학생 뭐 생각나노? 소변기. 그래서 남자 소변기다, 그죠? 또 이거 보고 남자 소변기다. 자, 1차적으로는 다 그런 생각이 나겠지, 그죠? 그 다음에는 거기서 생각이 멈춰. 뭐 생각이 나? 자, 잘 안 들린다. 의자. 그래, 의자 같다고? 그래, 하여간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네. 또, 샘이라고 그랬는데, 남자 소변기 생각이 나고, 의자 같다고, 의자 같은 생각이 나고, 또, 남자 오줌 넣는 거 생각 안 나요? 저 위에 앞에 누가 써가 오줌 넣는 거 생각 안 나요? 나는 먼저 그게 또 생각나던데. 남자 소변기인데. 이런 거를 표상이 생긴다, 그렇게 얘기를 해. 이게 샘이면은, 참 샘이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작가의 의도에 아주 충실하게 이거를 감상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거를 보고 샘이라 생각 안 하고 남자 소변기네, 의자 같네, 예. 아니면 뭐 남자가 여기 오줌 누는 거 떠올릴 수도 있고, 이런 거를 표상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꾸 표상이 생겨 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라. 이 사람의 의도는 이거를 그냥 샘이라고 보라는 거예요. 샘이라고. 남자 소변기라고 보지 말고. 자, 다른 예술적인 그런 의미는 내가 평할 게 못 되고, 나는 여기서 단지 꺼들려 간다는 그 말을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이 작품에 우리 마음이 꺼들려 가죠, 그죠? 끌려가잖아. 우리 마음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라. 그게 표상이 자꾸 생긴다, 이런 뜻이라. 그래서 꺼들려 간다는 말을 이해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얼굴이라는 단어나 말을 들으면은 표상이 생기죠, 그죠? 얼굴이라는 표상이 생긴다. 자, 원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되게 돼 있어. 그래야지 이해를 하지, 대상을. 그 대상에 대한 표상이 자꾸 생길수록, 여러 가지가 생길수록
그 대상을 더 잘 이해하게 되죠. 그죠? 표상 안 생기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표상이 생기게 돼 가지고 있다. 끄들려 가게 돼 있다. 자, 표상이 안 생기는 게 이제 이런 겁니다. 이 허수라 그러죠. 그죠? 허수. 상상의 수. 뭐를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뭐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여러분들 이거를 실제로 한번 표상 생기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게 이룰까? 한 개, 두 개는 여러분들 대반 마음의 표상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한 개, 두 개, 세 개 표상 만들 수 있지.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표상 한번 만들어 봐요. 못 만듭니다. 그죠? 우리가 모르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들은 표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표상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표상이 뭔가 하는 것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자, 표상적인 마음과 비표상적인 마음. 자, 우리가 육각형, 정육각 면체를 봤을 때 표상이 없는 마음은 요거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라. 요거를 보고 요거만 생각하는 거라. 그거는 표상이 없는 마음이야. 근데 정육면체를 보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우리는 보통 떠오른다. 그죠? 이게 다 표상들이라. 표상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마음을 낼 수가 있을까? 이렇게 마음을 낼 수가 있을까? 이렇게 못 내요. 우리는 항상 이런 마음을 낸다 말이에요. 이런 마음을 낸다. 이게 불교 유명한 스님의, 어느 스님이고, 육조 해능 스님의 말씀이죠. 그죠?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그래요. 그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다. 표상 없는 마음을 내라 하는 거예요. 표상 없는 마음을 내라. 뭐 하여간 단어 뜻은 해석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그 장소에 머무름 없이, 어떤 대상에 머무름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런 뜻이거든요. 마땅히 어떤 장소에 머무름 없이, 장소에 어떤 대상에 머무름 없이 기생, 그 기심, 그 마음을 내라, 이런 뜻인데, 뭐 상당히 심오한 말입니다. 어떤 대상에 머무르면 표상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대상에 머무르면 표상이 자꾸 생겨요. 그러면은 이런저런 생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저런 생각이 일어난다는 거는 그런 이런저런 생각에 꺼들려 간다는 얘기고, 그렇게 꺼들려 가는 마음을 내지 마라는 거라. 그럼 한 군데 안 머무르면 왜라는 얘기고, 그냥 딱 알아차림하고 떨어져 나오라는 얘기예요. 대상에. 딱 알아차림하고는 떨어져 나오라는 얘기라. 그게 내가 자꾸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대상에 끌려가지 않는다. 우리 마음을 그렇게 낼 수 있는 마음을 만들면은 정말 그게 명품의 마음이라. 나도 요즘 나를 지금 굉장히 괴롭히는 어떤 대상이 있는데, 이게 논문이라, 논문을 어디 두고 해놨거든요. 이게 꼭 통과돼야 돼. 통과 안 되면 여러 가지 참 불편한 일이 생겨. 그게 이제 내 마음을 잘 안 떠나는 거라. 그지? 이게 한 군데 머무르면서 마음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라. 무소주 해야 되는데 소주하는 거라. 그죠? 한 곳에 마음이 자꾸 머무른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그래도 명상을 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왜 자꾸 이 생각을 하지 하고 알아차림하고 떨어져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훨씬 더 괴로움이 줄어들죠. 그런 거를 내가 훈련을 받지 않았던 그런 마음이라면 훨씬 더 괴로워할 텐데 명상을 한 덕분입니다. 그럼 표상을 파괴하라는 게 경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른 건 넘어가고요. 자, 표상적 마음은 뇌의 지향성 때문이다. 이게 이제 제가 어렵습니다. 지향성이라는 말이. 요거부터 먼저 봅니다. 내가 오늘 파일 다시 내준 거에 이런 게 있거든요. 의식이라는 거가 여러분들 다 지금 의식 있죠, 그죠? 의식 있습니다. 졸도하지 않은 한, 졸도하면 무의식이 되겠지만은 졸도하지 않는 한 의식이 있습니다. 의식이 있으면은 반드시 의식의 대상이 있어요. 뭐를 의식한다 말이에요. 뭐를 의식한다. 멍 때리기 하는데 여러분들 멍 때릴 수 있어요. 마음이 아무런 대상이 없이 그냥 멍하니 있을 수가 있어요. 멍 때린다는 말은 사실 거짓말이죠, 그죠? 절대 멍 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멍 때린 척 하는 거지. 멍하니 있는 척 합니다. 그렇지만 멍하니 있으면서도 항상 생각은 무언가를 생각을 하죠, 그죠? 그 생각하지 않는 멍 때리라는 것은 없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의식이 있는 한 대상이 항상 있다. 의식이 있으려면은 뇌가 어느 정도 깨어 있어야 되죠, 그죠? 흐리멍텅한 상태도 물론 의식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때는 대상이 또렷하지 않지, 그죠? 그보다가도 더 흐리멍텅하면은 거의 무의식에 가까이 가면은 대상이 없어진다. 그거는 의식이 아니다. 의식이 있으려면은 뇌가 어느 정도 활성이 있어야 된다. 그거를 각성 상태라 그래. 각성 상태. 뇌가 어느 정도 수준의 각성이 있어야 의식이라는 게 발생할 수가 있다. 그거를 의식의 상태라 그래. 의식의 정도, 상태가 있고 내용이 있어. 그러니까 의식의 상태가 어느 정도 각성돼 있어야지 그때부터 진정한 의식이 생긴다. 진정한 의식이 생길 때는 반드시 대상이 있다. 그 대상으로 의식이 향한단 말이야. 그죠? 의식이라는 건 항상 그 대상으로 향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있는 뭐라도 의식을 한번 해봐요. 앞에 있는 휴대폰 한번 의식해봐요. 내 의식이, 내 마음이 휴대폰으로 향하죠, 그죠? 향하면서 그거를 겨눈다. 이런 얘기도 해요. 대상을 겨눈다. 뭐에 대해서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되고 하고.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의식이 향하잖아요. 그거를 지향성이라 그래. 지향성. 의식은 항상 지향성이 있다. 상태가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와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 각성 상태에서 지향성이 있다. 대상이 있기 때문에 대상으로 향한다. 겨눈다. 대상을 겨눈다. 그 대상을 향해 있음. 그 대상에 관함. 이런 거라. 이게 의식의 본질적 특성이다 말이에요. 의식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대상이 있고 그 대상으로 내 마음이 향하는 거예요. 이런 지향성이 없는 의식은 없다. 그거는
어리멍텅해가지고 아마도 거의 잠잘 때 다 돼가 무의식 상태로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지향성의 레벨이, 수준이 점점 떨어지겠지, 그지? 지향성이 높다는 거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쪽으로 본다는 얘기고, 지향성이 낮다는 거는 지금 누구같이 졸려가지고 잠이 막 오고, 이렇게, 한쪽에 엎어져 누워있고 이러면 저게 지향성이 없는 거라, 그죠? 이게 각성도가 낮아서 그래. 뇌의 각성도가. 자, 이걸, 수업 들을 때는 항상 이 의식을 똑바로 차려야 되고, 각성도를 높여야 되고, 그 다음에 지향성이 좋아야 되겠지, 그지? 자, 이런 사람이 성적이 잘 나온 사람이고, 공부를 잘한 사람이지, 그죠? 성적 좋은 사람 보면, 학생들 보면은, 공부할 때 막, 남이 보면 무섭도록 이렇게 딱 집중하잖아요. 그죠? 그게 집중이라, 결국은. 지향성이 그렇게 높단 말이에요. 그래가 공부할 때 집중해가 딱 하고는, 그러면은 능률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쉬어도 남들 흐리멍텅하 해가지고 오래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라.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혼신을 다해가지고 딱 지향해야 되겠지, 그죠? 예, 그 얘기라. 요것만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지향성을 이해해. 예, 그 앞에 써놨는 게, 그렇게 하는 거를 지향하는 태도다. 지향 태도라 그러고, 그런 지향성이, 그런 능력이 있는 생물계, 이거를 지향계라 그래. 그 지향계에는 수준이 이제 다 다르게 있는 거예요. 수준이. 아주 낮은 지향도를 보이는 그런 생물도 있고, 높은 수준을 보이는 그런 생물도 있고, 주광성, 식물의 주광성.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 이렇게 움직인다, 그죠? 해를 항상 이렇게 바라보잖아. 그러고, 이게 어떤 식물이 이렇게 싹을 틔울 때 보면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게, 왜 옆으로, 위로 안 올라오고, 옆으로 왜 이렇게 씨가 밑에 그 땅 속에 끼어져 있는데 왜 옆으로 가든지 땅 속으로 안 들어가고 왜 위로 올라오노? 위에 햇빛이 있으니까. 그걸 주광성이라 그런다, 그지? 광을 따라 달린다고, 주광성.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게 식물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나? 식물도 뭔가 생각이 있다고 볼 수가 있지, 그지? 식물도 어떤 지식이 있고 그런 지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 그죠? 단순히 어떤 화학 반응에 의해서 그렇다.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지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싹이 트고 꽃이 피고 하는 거를 속도를 막 빨리 해가지고 꽃이 피고 초록색 싹이 올라가는 거 보여주잖아, 그죠? 이게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그런 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식물이 뭐 생명이 없는 것 같고 살아있지 않는 것 같고 뭐 움직이지 않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그 시간을 압축해버리면은 꼭 동물이 하듯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동물하고 뭐가 다르노? 단지 천천히 할 따름이다. 그래서 식물도 지향성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향성이 없는 거는 진짜로 이런 무생물들. 이건 지향성이 없지, 그죠? 변하지를 않으니까. 썩는 것도 지향성이고. 그런 것까지는 지향성이라 하지 않는다. 여기 보면은 나이팅게일이라는 새가, 이 새입니다. 나이팅게일인 새가 이 빨간 점을 가진 호랑나비를 먹지 않는다. 예, 이게 이제 어떤 새의 선조들의 어떤 경험치에서, 저거는 먹으니까 독이 있더라. 저렇게 생긴 호랑나비가
이건 먹으면은 독이 있어 내가 죽더라 하는 거를 이게 오랜 세월을 거쳐서 학습한 결과라. 그래서 지금 있는 나이팅게일 새는 그런 모양의 호랑나비를 잡아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향성이 있는 거죠, 그죠? 생각이 있는 거잖아. 뭐를 판단하는 지식이 있는 거잖아. 자, 그런 거를 지향성이라고 본다. 그 지향성은 그래서 다니엘 데니스라는 심리학자가 한 얘기인데, 아메바부터 인간까지 다 지향계에 속한다. 심지어 식물도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생각하면은 지향계에 속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진화했는가를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 단계의 진화로 마음을 봤을 때 네 가지 단계 진화로 데니스는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이 다윈 생물, 이것도 다 지향계에 속하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보면은 마음이 있는 그런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막 이렇게 표현을 했고, 여기 해파리 같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다양한 이런 조건이 있다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진화라는 거는 이 환경에 적응하는 생명체가 이렇게 돌연변이로 생겨나는 거라. 같은 생명체 그룹인데, 이게 어떤 생명체는 이런 거를 어쨌든 간에 대응할 수 있는, 요거는 요렇게 대응할 수 있는, 요건 요렇게 대응할 수 있는 거, 요렇게 대응할 수 있는 돌연변이로 조금씩 요 같은 개체인데, 같은 종류의 개체인데, 같은 종의 개체인데 조금씩 돌연변이로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달라진 것 중에 요렇게 변한 것이 이 환경에 잘 적응해. 그러면은 다른 것들은 도태되고 요게 쭉 숫자가 늘어나죠, 그죠? 이게 자연 선택이잖아.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들 중에 요렇게 진화한 것이 생겨나잖아. 요게 진화잖아요, 그죠? 우연히 요런 그 돌연변이가 우연히 일어났는데 필연적으로 요게 선택됐단 말이에요. 왜? 요게 환경에 더 잘 적응하기 때문에, 환경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게 자연 선택이라. 자연 선택은 그래서 우연히 돌연변이가 일어났는데 필연적으로 그게 선택이 된다. 우연과 필연이라. 이런 생명체를 다윈 생물이라고 그래요.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쉽시다. 요거는 스키너 생물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 스키너라는 사람의 그 이름을 따가지고 다니엘 데니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생명체를 스키너 생물이라고 그러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스키너가 동물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거를 연구를 해보니까, 여기 비둘기가 있는데 비둘기를 많이 키워갖고 비둘기 갖고 이렇게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꼭 비둘기뿐만 아니라 다른 것과도 연구를 했겠지만은, 그러니까 행동이 어떻게 해서 변화하고 우리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하는 연구를 한 그런 사람인데, 그 강화 원칙이더라. 강화 원칙. 그러니까 보상과 처벌에 의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니까 내가 상을 받고, 어떤 행동을 하니까 처벌을 받더라, 벌을 받더라. 자, 이거를 경험하게 되면은 그 상황에서는 나는 다음에는
보상받는 쪽으로 행동하겠죠. 그죠? 그게 자꾸 반복되면은, 그런 상황이면은 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보상받는 그 행동을 선택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행동이 강화된다는 것, 어떤 한쪽으로. 이걸 강화 원리라 그래. 그거는 보상과 처벌의 그 기반을 두고 있고, 그래서 어떤 생명체가 어떤 환경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이렇게도 저렇게도 행동을 해 보는 거라. 행동을 해 보니까 이렇게 하는 행동이 내가 제일 많은 보상을 받더라. 그러면은 다음에는 그런 환경에서는 이런 행동만 한단 말이에요. 그 행동에 지나면서 이런 마음을 낼 수 있는 그런 생명체, 이런 지향계를 할 수 있는, 이런 지향을 할 수 있는, 이게 지향이죠, 그죠? 내가 이런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 하고 지향하는 거잖아. 그 중에 보상을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더라. 그래서 내가 스스로 요것저것 생각해보고 경험상 이렇게도 경험해보고 저렇게도 경험해보고 이렇게도 경험해봤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보상을 받더라. 이렇게 되면 학습에 의해 가지고 다음에는 생각할 것도 없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경험을 해보고 학습을 해보고 어떤 결론을 지어서 다음에는 그 행동만 하게 된다. 이런 생명체를 스키너 생물이라고 그래. 보상과 처벌을 경험해보고 보상받는 쪽으로 행동하는 것. 앞에 이 다윈 생물은 하나가 한 개밖에 못해. 그죠? 하나가 요렇게 행동밖에 못하고 이건 요렇게 행동밖에 못하고. 그래서 가장 적합한 행동을 하는 요거만 살아남게 되는 거고. 요거는 하나가 이런 행동도 해보고 저런 행동도 해보고 요리조리 다 경험을 해보고 이렇게 가장 좋은 그런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통해 가지고 이런 능력이 있는 마음, 요거를 이렇게 조금 진화한 마음이죠, 그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스키너 생물이라고 한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자. 자, 스키너 생물에 대해 갖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한 개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행동을, 시행착오를 거치고 난 다음엔, 요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보상을 받더라 하면은, 다음번에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다른 생각 없이 바로 이런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요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생명체. 상당히 좀 고등한 진화된 그런 마음을 가진 거다. 그죠?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프리윌, 자유의지다. 이런 얘기를 흔히 이제 듣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란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하는 그런 내 의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한 개체가 나라칩시다. 내가 어떤 환경에서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제일 큰 보상을 받더라. 이러면은 다음에 이런 같은 환경이 있을 때는 나는 두말할 것 없이 그냥 이렇게 하죠. 그죠? 이렇게 경험을 해보고는 학습을 해보고는 다음에는 학습 결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내가 보상을 많이 받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환경이 오면은 뭐 두 번 생각할 것 없이 이런 행동을 취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경우에 내가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이런 행동을 취했어요. 아니면은 어떤 조건에 따라가지고 그저 내가 자동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생각해? 이 친구가 이런 학습을 경험하고 나서 다음에 어떤 똑같은 환경이 다가왔는데 이번에는 이런저런 경험할 거 없이 바로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학습 경험 때문에 나는 자동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어떤 나의 자유의지가 있어가 이렇게 하는 거라. 자동적으로 하는 거다. 그런 쪽으로 생각이 가요. 그래도 내가 의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는 누가 생각을 안 해. 어떤 똑같은 환경이 주어지면은 내가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스키너라는 사람은 자유의지라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자유의지라는 건 없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자유의지라는 것이 사람한테 있다. 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의 행동을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이런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자유의지 때문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자유의지 같은 거 없어요. 입력이 들어오면은 우리 뇌에 환경에 대한 이런저런 입력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대한 반응은 항상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물론 판단이라는 그 어떤 단계가 들어가기는 하는데 그 판단조차도 가장 유리한 쪽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판단 그 자체도 사실은 어떤 자동적인 거라는 거라.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없다, 그런 얘기예요.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퍼퍼 생물이라는 것은, 앞에 스키너 생물하고 다른 것이, 이런 거, 이거 뭔지 알죠? 그죠? 밑에 유리로 되어 있는 난간 같은 거. 가라 그러면은 사실은 안전한데, 유리로 이렇게 걸어가도 안전한데, 밑에 아무것도 없이 낭떠러지기로 보이니까 겁이 나서 저리 못 가잖아요. 그죠? 오줌을 질질 싸죠. 그죠? 유튜브 보면 그런 거 나옵니다. 엎어져가지고 일하지도 못하는, 기 가는 사람들, 기 가지도 못하고 사람이 끌고 가는 그런 경우 많이 보죠. 그죠? 이 사람 왜 그러겠어요? 여기 넓지면은, 떨어지면은 죽는다는 거 아는 거라. 이제 자기가 한번 넓혀봤어요. 안 넓혀봤지. 그죠? 안 떨어져 봤지만은 그런 거를 경험하지 않고도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서 야, 여기 떨어지면 죽는다는 거를 아는 거라. 이런 능력이 있는 마음. 앞에 하고 다른 거는, 앞에 스키너하고 다른 거는, 이 스키너 생물은 이것도 직접 경험해보고 저것도 직접 경험해봐야 돼. 여기 같으면은 한번 떨어져 봐야 돼. 떨어져 보니까 아이고 이거 안 되구나 하는 걸 그래야 안단 말이야. 근데 포포 생물은 그렇지 않고도 경험하지 않고도 아는 거라. 이런 생명체를 포포 생물이라 그래요. 그래 여기 이제 어떤 생명체가 포포 생명체가
환경을 자기 마음속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마음속에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거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그러고서 가장 좋은 결과를 주는 그 행동을 선택하는 거라. 그러니까 우연으로 경험해보고 우연히 경험해보고 좋은 거를 선택하는 거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행동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상상으로, 지식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이제 통찰력을 보인다 하는 말이 그런 말이라. 자, 그런 통찰을 보인다. 통찰이라는 것은 꿰뚫어 안다는 거잖아요. 그죠? 경험해보지 않고도 요런 저런 거를 시뮬레이션 해보고, 이건 시뮬레이션이지, 해보고, 이게 최고 좋다는 거를 꿰뚫어 안다. 통찰력을 보인다. 그래서 다른 거 경험 안 하고 바로 이렇게 하는 거라. 안 넓혀보고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벽 잡고 걷는 거라. 이런 거 유튜브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죠? 한번 재밌어요, 보면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도 여러 가지 이렇게 할 수 있는 행위, 그 그룹 중에 가장 좋은 결과를 추리하여 행동한다. 자, 이런 능력이 있는 생물, 이런 마음을 갖는 생물을 퍼퍼 생물이라고 한다. 훨씬 더 지향성이 높다. 그죠? 이 환경에 대해, 이 조건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표상들을 더 많이 떠올리잖아. 좋은 거다 말이지, 이런 거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지능이 높은 마음, 인간 수준의 지향계. 이런 거가 그레고리 생물이라고 합니다. 저희 앞에 퍼퍼 생물하고 유사한데 추리하는 능력이 확연히 더 좋아졌다. 도구를 사용할 수 있고 팀워크를 할 수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해놨는데 그것보다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는, 이건 인간만이 하는 거죠, 그죠? 물론 좀 아주 낮은 수준의 언어를 사용하는 동물들도 있습니다만은 사람은 아주 고등한 그런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남의 지식을 내가 취할 수 있다는 거죠.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앞에 퍼퍼 생물은 내 지식으로 요래조래 맞춰봐갖고 요래조래 생각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고, 내 지식으로. 근데 이게 팀워크를 할 수 있다든가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든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거는 내 지식 밖의 거를 도입할 수가 있다, 이런 거라. 내 혼자 개인의 능력 밖의 거를 도입할 수가 있다. 가장 큰 도구가 언어라. 언어를 통해서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많이 내가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잖아. 독서를 한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강의를 듣는다는 게 그런 거잖아.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언어를 통해서 지식을 전달받는단 말이에요. 그 전 지식으로 나의 생각, 마음을 훨씬 더 풍부하게 살찌울 수가 있고, 그 풍부한 지식으로 이제 환경에 가장 좋은 결과를 선택해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런 복잡한 고등 지식의 마음을 낼 수 있는 그런 생명체, 그런 거를 그레고리 생물이라고 한다. 자, 이게 이제 다 지금까지 얘기한 게 다 마음이라면은 마음이라. 같은 마음인가 틀린 마음인가, 이거는 사람에 따라 좀 퍼퍼 생물 마음하고 그레고리 생물 마음하고 같은 거냐, 이거는
사람에 따라 같다고 할 수도 있고 뭐 다르다고 할 수도 있겠어. 정확하게 어느 게 맞다 이렇게 하기는 좀 곤란한데 어쨌든 다 마음이고 마음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게 마음의 진화라고도 볼 수가 있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레고리 생물에 속하는 마음이다 말이에요. 어쩌면은 그레고리 생물은 사람밖에 없다. 뭐 원숭이도 조금의 말은 뭐 한다고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하면은 뭐 조금 더 넓힐 수는 있지만은 진정 그레고리 생물은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뭐라는 거를 얘기를 할 때 수준이 다른 마음들이 쭉 있다. 식물도 마음이 있다고 보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지향계를 갖고 있으니까, 지향성이 있으니까. 마음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지향성이 있어야 되고, 그 지향성의 정도가 제일 낮은 게, 뭐 식물은 빼버리고, 동물로 보면은, 처음에 첫 단계가 다윈 생물, 두 번째 단계가 스키너 생물, 세 번째가 포퍼 생물, 가장 높은 데가 그레고리 생물이다. 자, 이 마음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런 지향성을 갖고 있다. 여러 가지로 겨누는단 말이에요. 대상이 돼갖고. 이제 겨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쪽으로 지향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수준으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겨눈다. 사람은 그만큼 다양하게 표상도 떠오르면서 겨눌 수가 있다. 이게 나중에 AI도 이룰 수 있느냐 하는 질문하고 연결되면은 참 재미있어요. AI도 이렇게 높은 수준의 지향을 할 수가 있을까? 아니면은 AI는 지향이라는 지향성을 원천적으로 가질까? 거기에 대한 답은 참 어려워요. 지향성은 없다고 봅니다. 많은 지식은 이 AI가 가질 수 있지만 지향성이라는 건 없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고양이라는 거를 아는 거하고 AI가 고양이라는 거를 아는 거하고 같을까?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마음은 지향성이 있어가지고 고양이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을 표상을 떠올리면서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겨눈단 말이에요. 그죠? 지향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AI는 이렇게 생긴 거, 이런 소리를 내는 거, 이런 거는 고양이로 정의해. 이렇게 사람이 정의해 놓은 그 원칙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생겼으니까 고양이야. 끝. 더 이상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저 고양이가 언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뭐를 다 훔쳐 먹었지, 뭐 이런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지향성이라는 게 AI는 없다. 그래서 AI는 마음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아까 설명했습니다. 지향성, 겨눈다, 그쪽으로 향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그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갖는 특성이고, 의식은 항상 일정한 대상을 지향한다. 인공지능이 진짜로 뭘 알까? 지향성이 있는 상태로 알까?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거라. 자, 이런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에 사람 둘이가 있고, 이것도 사람 같죠? 그죠? 사람 같단 말이에요. 여기도, 이건 뭐 같다고 그랬죠? 이거 뭐죠? 소. 그래. 소다, 그죠? 요 눈이 여기 양쪽에 이렇게 코가 이렇게 있고. 이때, 여기에 인공지능 보고 이게 뭐냐고 물으면, 여기 사람이고, 요게 사람이고, 둘이가 뭐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것 같고요. 속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인공지능이 더 나아가서 생각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물으면은 야, 여기 뭐 하는 사람들이야 하고 물으면은 그 다음에는 또 다음에 어떤 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여기에 뭐가 있어 하고 물었을 때는 사람이 하고 끝이라. 그게 인공지능은 지향성이 없어서 그렇다. 사람은 지향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저런 생각을 한다. 그쪽으로 대상으로 겨놓는다 말이에요. 그죠? 이게 계속 반복해서 설명했던 겁니다. 마음의 진화라는 이 책에서 아까 다윈 생물이니, 스키너 생물이니, 포퍼 생물이니, 그레고리 생물이니 하고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해서 진화됐는지 참 잘 설명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들어가게 할 수 있지? 이거 아까 들어갔더니 뭐 이게 계속 나와 있어. 이 책을 굉장히 어려워요. 꼭 내 지식하고는 관계 없는데 말이 굉장히 어려워. 문장이 얼마나 복잡한지 한번 읽으려면 읽어봐요. 사놔놓고 몇 번씩이나 읽어도 괜찮을 것 같아. 이해가 안 되는. 나는 중요한 부분은 다시 읽었는데 또 한 번 읽으려고 그래. 말이 다니엘 데니스라는 사람이 말을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 전공자만, 그것도 자기 분야의 전공자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쓰면서 말을 하는데 일반인들은 절대로 못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심리학을 하니까 아마 읽을 수가 있을지도 몰라요.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지향성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가진 마음은 있을 수가 없을 거다. 그러니까 지향성이 있다는 것은 또 인과력을 필요로 한다. 인과력.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 있어가지고 결과를 나타내는 이걸 인과력이라고 그래. 지향성이 있다는 것은 인과력을 바탕으로 하는 거라. 자, 어떤 대상에 그쪽으로 자꾸 마음을 보내가지고 마음을 겨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표상을 자꾸 떠올린다는 것은 그 마음에, 그 대상에 대한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그 대상이 원인이 돼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자꾸 불러낸단 말이에요. 토끼를 보는데, 여기 토끼를 보는데 뇌가 토끼를 보잖아요. 그죠? 뇌가 인과력이 있다. 지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뇌는 지향성이 있고 인과력이 있다. 그 지향성은 인과력을 바탕으로 한다. 그 말은 토끼라는 것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토끼에 대한 이런저런 결과물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게 인과력이라. 뇌는 인과력이 있다 말이에요. 그죠? 뇌는 인과력이 있다. 토끼를 보고 토끼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이걸 인과력이라 그럽니다. 그걸 또 다른 말로 인과성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코잘 팩터, 어떤 원인, 요소, 일어나게 하는 어떤 요소가 있어가지고 뇌로 봐서는 있어가지고 하는 거는 현재이면서 과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를 만들어내는 거는 미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것을 가지고 미래의 것을 만들어내는 것. 그걸 인과성이라고 그래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인과력이라고 그러고. 뇌는 그런 인과력이 있단 말이에요. 뭐를 보고 거기에 대한 뭐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 인과성이 있다. 뇌는 우리 인과성이 있다.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능력, 인과력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어들이 참 어렵죠, 그죠? 그렇지만 이해를 하도록 노력해 봅니다. 그래서 인과성이라는 것은 과거의 무엇을 가지고 그게
현재 뭐를 만들어내고 그게 다시 이게 그 과거가 다시 돼갖고 미래의 뭐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뇌는 이런 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가 뇌는 그 뇌의 신경망이라는 것이 그냥 신경회로가 1차원적으로 연결된 신경회로가 아니고 11차원의 공간에서 서로 연결된 그런 신경망이라. 그 신경망이라는 것은 정보들의 연결이고, 그래서 어떤 한 지점이 있으면, 뇌의 한 지점이 있으면 이 지점하고 11차원으로 다른 지점하고 연결되어 있단 말이야. 그만큼 다른 데로 생각이 퍼져나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라. 표상을 떠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라. 그래서 우리 뇌는 어떤 대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표상을 많이 떠올릴 수 있는 거라. 이런 방향으로 저런 방향으로. 왜? 뇌라는 것은 그런 구조로 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회로라는 것은 정보예요. 그죠? 정보가 회로로 저장되거든요. 그래서 한 지점에서 이쪽으로 생각이 갈 거냐, 저쪽으로 갈 거냐, 이쪽으로 갈 거냐 하는 게 11차원으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방면으로 생각이 이어져 갈 수가 있다. 이어져 간다는 것은 표상을 떠오른다는 거고, 그게 좋은 지향성이기도 하지만은 쉴 데 없이 그런 거를 할 때는 꺼들려 가게 되는 거단 말이에요. 사람의 뇌라는 것은 그게 꺼들려 가는 능력이 탁월하게 발달했다.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탁월하게 발달했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동물은 그렇게까지 표상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보고 진짜 멍하니 그냥 있는 거지. 동물들의 마음은 단순하잖아요. 그죠? 그런 표상이 자꾸 이래저래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마음을 그냥 쭉 이렇게 그 밖에 뭐 보는 것 같으면 보이는 거에 따라 그냥 흘러가고 만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은 이거 보면 이거에 대한 생각, 저거 보면 저거에 대한 생각, 자꾸 일어나는 건 뭐 때문에? 지향성 때문에. 그 지향성은 구조로 보면, 뇌의 구조로 보면은 11차원으로 우리 뇌가 연결된 신경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뇌의 지향성이 꺼들리게 하는 뇌다. 꺼들리게 되는 것은 뇌 속의 정보가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가지고 기억이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저장되어 있다. 그걸 연합기억이다, 연상기억이다, 그래. 자, 여기 봅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의 신경세포입니다. 신경세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자, 이 신경세포 활성이 어떻게 퍼져나가는가를 봅니다. 자, 활성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쭉 이어져 가지고 퍼져나갑니다. 또 여기로 일어났다 사라지기도 하고. 근데 쭉 이어져서 회로가 계속 활성되면서 이어져서 활성된단 말이에요. 왜? 신경세포들은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냥 평면으로 연결된 걸로 그려놔서 그렇지, 실제로는 11차원의 공간으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뇌 활성이 이래저래 자꾸 그 공간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거라. 뇌 활성이 퍼져나간다는 것은 생각이 퍼져나간다는 거고, 이걸 달리 얘기하면은 꺼들려 간다는 거라. 어떤 대상에서 마음이 하나 일어났는데 그 마음에 대해 갖고 그 대상에 대해서 자꾸 마음이 이런저런 마음이 이어져 생긴다. 왜? 회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1차원의 공간에서 연결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은 중단시킬 수가 없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깊은 잠에 빠지지 않는 한, 마음은 일어나면은 거기에 딱 중단시킬 수가 없다. 여기에 활성이 이렇게 일어나면은 더 이상 가지 말고 스톱. 이렇게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마음은 이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이거를 중단한다, 멍 때린다, 천만에 거짓말이에요. 마음의 속성이라는 게 이렇다. 이게 신경회로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 연결돼 가지고 이런 게 다 기억이거든요. 정보는 다 기억이잖아요. 기억들이 다 연결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걸 연합기억. 연상될 때는 더 연결돼 가지고 연상되죠. 그죠? 여러분 친구를 생각할 때 기억에 떠올리면은 여러 가지가 이어져서 연상되잖아요. 그죠? 그 친구의 모습, 그 친구가 한 말, 그 친구가 뭐 어떻게 했고, 내한테 무슨 말을 했고, 어디로 갔고, 이런 게 차례차례로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런 게 연상기억이라 그래요. 혹은 연합기억. 자, 그거는 뇌회로가 서로 연결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봅니다. 프레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해서 보면은 먹는 거는 브리치즈를 좋아하고, 치즈 중에는 브리치즈를 좋아하고, 차는 일제 수바루를 타고, 다음에 직업은 이렇게 오면은 교수고, 다음에 남자고, 다음에 백인이고, 이렇게. 프레드라는 사람이 이름이 떠오르면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다 떠올라진단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연상기억이라 그래. 연합기억이라고 그러고. 우리 뇌에 정보가 저장될 때 이렇게 서로 연결돼 가지고 저장된단 말이에요. 서로 연결시켜가 저장시킵니다. 우리 뇌는. 여러분들이 나에 대한 기억을 이제부터는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나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있을 텐데 그게 다 연결이 된 채로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나가 생각이 나면은 나에 대한 어떤 하나가 생각이 나면은 이어서 나에 대한 모든 것들이 불러와진다. 왜? 연합기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나의 마음을 대상에 꺼돌려 가게 만드는 거라. 이게 좋을 때는 그 대상을 정확하게 아는 게 되고, 나쁠 때는 꺼돌려 가가지고 괴로움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자, 붓다브레인의 부처님이 한 말씀입니다. 부처님이 첫 번째 화살은 맞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이어지는 화살은 맞지 마라 그랬거든요. 살다 보면은 첫 번째 화살, 그 기분 나쁜 거는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삶이라는 게 내가 절대로 기분 나쁘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살 수는 100% 없다. 100% 기분 나쁜 그런 상황을 맞게 된다. 그게 삶이라. 그래서 첫 번째 기분 나쁜 그런 상황을 닥치는 것을 첫 번째 화살이라 그래. 근데 거기서 멈춰라 말이에요. 꺼들려 가면은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맞는 거라. 사람은 꺼들려 가게 돼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세 번째 이어지는 화살을 맞게 돼 있다. 왜? 회로가 연결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뇌가 11차원으로 그런 정보들이 이어서 연결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활성되면 그 다음 이어서 활성이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맞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저 친구가 내한테 아주 기분 나쁜 말을 해서 거기서 기분 나쁜 말이네 하고 떨어지면 돼. 끝 내면은 괜찮아. 그런데 그래 됩니까 마음이? 저 친구 말이야 뭐 어제도 뭐라 그러더니만 또 오늘 또 적하네. 자꾸 이어져 간다 그죠? 그게 꺼들려 가는 거라. 그 꺼들려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알아차림 명상이라. 알아차림이라. 내가 두 번째 마음으로 꺼들려 가잖아요. 그죠? 그럴 때,
내가 왜 거들려 가지 하고 알아차림하면은 그게 스탑된다. 그게 알아차림 명상의 효과라. 그것 때문에 알아차림 명상을 하는 거라. 딱 목적은 그거 한 개예요. 그게 강할수록, 알아차림 힘이 좋을수록, 알아차림하는 힘이 좋을수록 빨리 알아차리겠죠. 그죠? 첫 번째 화살을 맞았다. 거기서 딱 스톱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화살이 올라오기도 전에 올라오는 거를 알고서 스탑. 그걸 올라오는 거를 알아차림하면 거기서 스탑 된단 말이에요. 알아차림 명상을 하는 뇌과학적 의미가 그런 거예요. 알아차림을 그래서 계속 하면은 호흡을 가지고 들숨을 알아차림하고 날숨을 알아차림하고 아프면 아프다는 걸 알아차림하고 저리면 저린다는 걸 알아차림하고 계속 알아차림하면은 호흡을 계속 알아차림하면 호흡 잘하나? 알아차림 잘해요. 알아차림. 알아차림하는 힘이 커진단 말이에요. 알아차림하는 거를 사티라 그러고 사티 파워가 커지는 거라. 사티 파워가 커지면은 어떤 괴로움을 이겨내는 힘이 커지나. 그래서 그거를 마음 근육이라고 하는. 사티 파워, 알아차림 힘을 마음 근육이라고 그래. 또한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탄력성이 커지나. 사티 파워를 마음 탄력성이라고도 그래. 그걸 마음의 지혜라고도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말을 하는데 어쨌든 사티 파워를 키우는 것이 사티 명상이다. 알아차림 명상이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 이 강의에. 알아차림도 마음이죠. 그죠? 우리 뇌에 알아차림하는 마음을 내는 그 회로가 있겠죠. 그죠? 전두엽에 알아차림하는 회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나는 사티 뉴럴 네트워크, 사티 신경망이라 그래요. 알아차림 신경망. 그거를 앞으로 한번 배워본다. 이거 끝나고 다음 시간에는 그 사티 신경망을 공부하려고 그럽니다. 기본 모드 신경망이 이게 이제 탐진치로 거들리는 뇌가 된다 이런데 어리석음, 탐욕, 어리석음 뭐 이런 게 성냄 이런 것이 기본 모드 신경망에 있어요. 이게 기본 모드 신경망이거든요. 꼭 우리 뇌의 거의 전체를 차지하는 것 같죠, 그죠? 그래 굉장히 큰 신경망입니다. 이 신경망이 활성하는 거를 fMRI로 찍으면은 이래요. 앞에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 뒷부분이 여기서는 안 보입니다. 요 속에 들어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보고 나면은 앞에 이 부분이고 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요 해부학 용어인데 벤트로미디알 프리프론탈 코텍스라는 것은 전두엽이라는 거고 벤트로 배쪽 미디알 안쪽 이게 바깥쪽이고 안쪽이고 그죠? 바깥쪽이고 안쪽이고 안쪽이고 바깥쪽이고 바깥쪽이고 안쪽이고 안쪽이고 바깥쪽이고 그렇죠 그죠? 그래서 미디알이라는 게 안쪽이다. 바깥쪽이 아니고 안쪽이다. 전두엽이니까 뭐 앞쪽이라는 것은 분명하고 벤트랄이다. 이게 등 쪽이고 배 쪽이다. 등 쪽이고 배 쪽이다. 돌살 등 쪽이고 배 쪽이다. 배 쪽에 있단 말이야. 배 쪽에 있으면서 안쪽에 있다. 바깥쪽이 아니고 앞에 이 큰 부분 이 부분이 요 해부학적 용어인데 이런 거는 알아놓으면은 뇌과학적인 그런 내용을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여간 이게 기본 모드 신경망이고
이거 그림입니다. 실제로 그 신경망이 아니고 그림입니다. 그림. 그래서 앞쪽에 이게 벤트로미디알 프리프론탈 코텍스라는 거고, 이 포스테리어 싱글렛 코텍스 (PCC라는) 건 요거를 얘기합니다. 요 좌뇌, 우뇌에 각각 한 개씩 있죠, 그죠?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뇌를 반튼 잘랐잖아요. 뇌를 반튼 잘라가 이렇게 반튼 잘라가지고 요 안쪽 면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좌뇌니까 좌뇌 요 부분이고, 우뇌니까 요 부분입니다. 요거 따라올 수 있어요? 입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 앞쪽에 벤트로미디알 프리프론탈 코텍스고, 요 반튼 갈랐을 때 뒤쪽에 있는 포스테리어 싱귤렛 코텍스, 요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앞쪽에 여기에 벤트로미디알 프리프론탈 코텍스에 여기에 마음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어떤 좋은 마음을 내고 나쁜 마음을 내고 저 친구가 어떻다는 마음을 알고 자,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런 마음을 내는 게 다 이 부분에서 냅니다. 이 부분에서. 지식은 물론 내 전체에 저장되어 가지고 있지만은 나하고 관련된 지식. 그러니까 이게 회로라는 거는 지식, 기억이 저장된 게 회로거든요. 회로가 다 기억이고 지식입니다. 이 기본 모드 신경망을 이루는 지식은 내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지식들. 여러분들하고 나하고는 내가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밀접한 그런 대상의 지식이다, 그죠? 이런 지식은 여기에 쌓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놀러 갔다가, 서울에 놀러 갔다가 지하철 옆에서 본 사람, 이런 사람은 여기 안 쌓여요. 왜? 내하고 별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내하고 관계가 있는 그런 사건들에 대한 지식은 여기에 쌓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 마음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서울에 놀러 갔다가 지하철에서 누구를 봤는데 그 친구가 내 마음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치겠어요? 저장은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뇌에 뭐 이거하고도 관련된 어떤 내 부위에 저장이 되어 가지고 있겠지. 그렇지만은 내 마음을 만드는 데는 그렇게 영향을 못 미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하철을 탔는데 정말 멋있는 남자가 있었다. 정말 예쁜 아가씨가 있었다. 말이라도 한번 걸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대상은 여기에 꽉 박혀 있는 거라.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기본 모드 신경망이라는데 여기에 꽉 박힌단 말이에요. 회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의 마음을 만드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그죠? 그 사람 자꾸 생각나는 거라. 기본 모드 신경망이라는 게 내하고 굉장히 밀접한 정보들이 모인 곳이다. 내가 살면서 내한테 큰 영향을 주었던 것. 좋거나 나쁘거나 하여간 그런 것들. 그냥 무덤덤하고 내하고 별 관계 없는 거가 아니고 그런 거는 뇌에 어떤 다른 데 이렇게 흩어져서 저장이 돼 가지고 있고 물론 여기하고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하고 관계없는 지식이라는 건 사실 없으니까 이거하고 연결은 돼 가지고 이때 조금 멀리 떨어져 가지고 약하게 내 마음에 큰 영향을 안 주는 그런 상태로 저장이 되고 내한테 큰 영향을 주었던 것, 그게 사건이든 사람이든 말이든 어떤 말은 한 번 들었는데 절대로 안 잊어버리죠. 그죠? 그런 게 있죠. 그지? 말이야. 한마디 딱 들었는데 막 평생을 안 잊어버려. 그래서 독한 말은 하지 마라 그럽니다.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막 독한 말을 하는데
절대로 독한 말은 하지 마라 그래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한테 상처를 줄 수가 있고 그 사람한테는 평생에 그게 각인데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렇게 자제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원만한 성숙된 사람이 되어가는 길이에요. 참 힘듭니다. 화가 났을 때 그걸 참고 그 말을 안 뱉는다는 게. 그렇지만 뱉어버리면은 어떤 사람한테는 평생의 가시가 된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잘 안 됩니다. 교수님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잘 안 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그런 기분이, 그런 어떤 그 감정이 팍 올라왔을 때 그게 빨리 알아차림대가 스톱돼야 되는데 그래서 명상을 하는데 명상을 오래 할수록 사티 파워가 알아차림 힘이 커질수록 그게 굉장히 큰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도 그걸 억압할 수가 있다는 거라. 굉장히 큰 감정이 올라올 때는 알아차림이 잘 안 돼요. 어지간한 거는 알아차림 되지. 그렇지만은 확하고 확 올라올 때는 그 참 알아차림이 잘 안 돼.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알아차림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기본 모드 신경망이 이렇게 하니까 뭐 굉장히 뚝뚝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속에 신경다발로 이렇게 잘 연결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가 동시에 활성을 해요. 이거 활성하고 여기 활성하고 차례차례로 활성하는 게 아니라 이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다발로 연결돼 있어 가지고 동시에 활성을 합니다. 이게 기본 모드 신경망을 이루는 그 뇌부위인데 뭐 각각의 이름까지는 뭐 알 건 없지만 하여간 이런저런 부위가 기본 모드 신경망을 이룬다고 알아야 되고 이게 속에 보면은 이런 신경다발로 잘 연결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활성을 할 때 보면 동시에 활성을 해요. 그리고 기본 모드 신경망들하고 다른 내부위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번 봅니다. 여기에 도살 프리프론탈 콜텍스 여기입니다. 여기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은 여기가 연결되어 있는 걸 보여줍니다. 템포랄 로브 T, 템포랄 로브 이쪽하고도 여기하고도 이리하고도 연결되어 가지고 있고 이거하고 포스티리어 싱귤레 콜텍스 여기하고도 연결되어 가지고 있고 여기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있고 여기하고 포스티리어 프라이탈 콜텍스 여기하고 제일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죠? 두껍다는 거는 강하다는 얘기라 강하게 연결되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하고 안티어리어 미디알 프리프론탈 콜텍스, 안티어리어 미디얼 프리프론탈 콜텍스 이렇게도 여기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고, 그러고 여기하고 PCC하고 연결됐는데 PCC는 또 어디하고 연결됐나 하면은 PPC하고 PCC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거 상상하기가 좀 힘들죠, 그죠? 여기서부터 저 뒤쪽으로, 가 쪽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라. 이건 가 쪽이니까 여기 안쪽에서부터 저쪽 가 쪽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고, PCC에서부터는 다시 이쪽으로 연결되고, 여기서는 이리 연결되고, 내가 막 이리저리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 도표가 보여주는 거라. 그래서 뇌는 어디하고가 이렇게 강하게 연결되어 있느냐의 나름이지, 강도의 나름이지, 뇌는 어느 부위든 다른 어느 부위하고 다 연결되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 두 다리, 세 다리 건너서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 모든 정보는 그래서 다 연결되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느 하나 정보에서 시작하면은 사실은 모든 정보를 다 불러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어서 생각을 하면은. 내가 그렇게 연결돼 가지고 있습니다. 11차원의 공간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랬잖아. 연결 안 돼 있는 부위들은 없다. 서로 다 연결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탐진치가 이 DMN의 또 아래를 틀고 있다. 이게 꺼돌리게 한다. 여기 내하고 가장 관계가 깊은 그런 지식들이 여기에 쌓여 있으니까 이게 나의 욕심을 만들어내고 분노를 만들어내고 어리석음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탐진치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라. 탐진치는 내하고 관계없는 것에 탐진치가 생길 수 있나? 내하고 관계가 있어야지 탐진치가 생긴다, 그죠? 그래서 탐진치는 내하고 관계가 있는 정보에 붙어 있는 거라. 또 아래를 두고 있다. 내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계단. 여기 걸어 올라오다가 내가 아니면 계단을 내려가다가 잘못해갖고 겹질렸다. 그 다음에 그 계단만 보면은 화가 좀 나지, 그죠? 예. 탐진치가 붙으니까. 그럼 보통 계단, 저쪽 건물에 있는 계단, 그건 내하고 무슨 상관 있노? 그런 데는 탐진치가 안 붙는단 말이에요. 앞핀. 우리 이렇게 앞핀이라 쓰는데, 일반적으로 쓰는 앞핀, 무슨 상관 있노? 이쪽에 있는 앞핀 내하고 상관없어. 앞핀 잘못하고 내가 밟았어. 그건 내하고 엄청난 관계가 있죠, 그죠? 그 앞핀만 보면 화가 난단 말이에요. 탐진치가 붙는 거라. 그런 것들이 내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기본 모드 신경망에 저장이 되고 그 앞핀에 대한 정보가 거기에 탐진치가 묻어가지고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본 모드 신경망은 탐진치를 불러일으키는 신경망이라 내하고 가장 관계가 깊은 정보들만 모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를 만들어. 나라는 것은 내가 경험한 것들이 쌓여서 나가 되잖아요. 그죠? 나하고 가장 관계가 깊은 것들이 쌓인 게 이 기본 모드 신경망이라. 그래서 이 기본 모드 신경망은 결국 나를 만드는 신경망이라. 나의 자아를 만드는 신경망이다. 나의 자아가 여기에서부터 만들어져 나와. 그래서 이 신경망을 잘 만들면 내가 탐진치가 없는 마음으로 세상을 경험하고 아름다운 경험을 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이러면은 이 기본 모드 신경망이 아름답고 긍정적이고 탐진치가 없는 그런 기본 모드 신경망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런 나의 자아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나를 만드는 거라. 나의 마음을 만들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별로 안 좋은 자아를 만들고 그런 거예요. 따라오겠어요? 뇌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안다. 뇌에 대해서 정말 이제 많이 아는 거예요. 신경회로라는 것을 알고, 기억이 신경회로로 쌓인다는 것도 알고, 그 회로가 11차원으로 서로 연결돼 가지고 하나를 불러내면 계속 연상된다는 것도 알고, 그 기억이 여러 가지 기억이 있는데 나와 가장 관련이 깊은 기억은 이 DMN을 만든다. DMN에 쌓인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나를 만드는 나의 자아가 된다. 나의 자아에서 탐진치가 묻어 있는데 그거를 빼야 된다. 명상을 하면은 탐진치가 많이 빠져나갑니다. 완전히 빠져나가면은 아라한이 되는 거고.
명상의 뇌과학 이제 거의 다 배운 거예요. 예. 앞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깊게 들어가겠지만 이게 그 원론적으로는 이게 다예요. 이것만 이해를 하면은 명상의 뇌과학이라는 게 다 공부 다 한 거라. 기본 모드 신경망, 제발 좀 조용해라 이렇게 적어놨는데 뇌하고 관련된 신경망들이 저게 쌓여 있으니까 뇌하고 관련된 게 자꾸 이어져 간단 말이에요. 꺼돌려 가는 거라. 시끄럽게 자꾸 떠드는 거라. 예? 꺼돌려 간다는 거는 자꾸 떠든다는 얘기죠. 그죠? 마음이. 자꾸 내 마음이 조용하지 않고 하고 자꾸 이렇게 시끄럽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걸 원숭이 마음이라 그러죠. 그죠? 원숭이가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팍 쫓아다니듯이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그거를 원숭이 마음이라 그러잖아. 우리 마음이 원숭이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원숭이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발 좀 조용해야 되는데 얘가 조용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이 탐진치를 내는 이 마음들을 길들이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우리 뇌가 세 층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본능의 뇌, 파충류들이 주로 여기까지 발달해갖고 파충류뇌라 그러는데 요 아래에 있는 뇌간, 이걸 파충류뇌, 마소뇌까지 포함했는데 이건 파충류뇌, 그 위에 있는 여기에 해당되는 둘레계통, 감정을 불러내는 둘레계통, 그 다음에 바깥에 이게 심피질인데 그 본능과 감정은 여기에 흩어져 가지고 있고 여기에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욕심하고 분노는 여기에 있고 어리석음이 이제 이쪽에 이렇게 흩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탐진치가 어쨌든 이렇게 있는데 특히나 이 본능과 감정의 뇌 이거는 길들이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본능 다스릴 수 있다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감정을 다스리기도 거의 불가능해요. 화 안 내려고 해봐요. 잘 되는가? 참 어렵습니다. 화가 나는 거를 멈출 수는 있어요. 그게 명상의 역할이거든요. 그렇지만 화 자체가 안 나야 되는데 안 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 이 화를 내는 밑에 이 파충류네. 이거를 화 안 내도록 가르치기가, 길들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라한은 그렇게 한다는 거라. 대단한 사람들이지. 부처를 이룬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탐이고, 화내고, 탐하고 하는 게 본능에서 나오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는 게 감정인데, 감정조차도 이게 다스리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잘 안 돼요. 다행히 위에 어리석음은 우리가 지혜를 쌓으면 어느 정도 그래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위에 이 심피질은 어리석음이 주로 여기에 있고 이 어리석음은 심피질이기 때문에 심피질은 우리가 좀 다스리기가 잘 길들이기가 쉬운 공부시키기가 쉬운 그런 뇌입니다. 밑에 두 뇌는 파충류뇌하고 그 둘레계통의 뇌는 이건 막 가르치기가 거의 불가능한 뇌라고 보면 되고 심피질은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바뀔 수가 있는 뇌예요. 학습과 기억이 가능한 뇌. 예. 그러니까 이거를 잘 다스려 가지고 치밀어 올라오는 화, 감정 이런 것도 좀 억누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리석음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고 기본적 사회행동신경망 소셜 비헤이비어 네트워크를 해놨는데
요 파충류뇌하고 둘레계통뇌가 사회행동신경망을 이루옵니다. 사회행동신경망이라면은 우리가 생명체로서 어떤 사회 집단을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아주 기본적인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친구를 사귈 수 있고 부모 관계, 부모 자식 관계를 이룰 수가 있고 동족, 그 무리를 이룰 수가 있고 이런 거. 물론 화도 낼 줄 알아야 되고 그 천적이 달라들면 화도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 자, 이런 거를 그 기본 모드 신경망이라 그럽니다. 요 밑에 두 뇌가 기본 모드 신경망을 만들어요. 여기는 지식이 쌓인다기보다가도 아주 기본적인 그런 사회 생동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본능적인 기본적인 지식, 자기 새끼를 잡아먹지 않는다든가 뭐 이런 게 가족을 이루고 있는 이런 거, 이런 거를 담당하는 데 부위다. 위에 심피질은 우리가 태어나서 배우는 게 대부분이라. 심피질은 그래서 재료만 가지고 태어나고 그 안에 뭐를 저장하느냐 하는 거는 우리가 태어나서 경험하고 공부하면서 저장하는 거라.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라도 환경이 나쁜 데서 큰 사람하고 환경이 아주 좋은 데서 큰 사람하고는 사람이 달라져 버리잖아, 그죠? 심피질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 심피질은 태어나서 우리가 경험하고 공부하면서 지식이 쌓이는 곳이다. 그래서 심피질은 우리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져. 이걸 아주 명품 심피질로 만들려면은 아주 명품 교육을 받고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 된단 말이에요. 불행하게도 그런 데서 못 컸으면은 나중에라도 공부해서 교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뭐 100%야 안 되겠지만은. 심피질은 그래서 이게 말랑말랑합니다. 잘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명상을 하면은 사람 마음이 바뀌잖아. 이게 전전대역 같은 게 이런 게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바꿀 수가 있는 거라. 자, 이런 것도 알아두면 참 좋습니다. 이런 게 다 뇌과학이라. 내가 지금 뇌를 특별히 따로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강의를 하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뇌를 알고 가면 돼. 나중에 언젠가는 신경세포에 대해 가지고 뇌에 대해 가지고 한 블락을 내가 강의를 할 텐데 이런 지식을 알고 들어야지 그게 나중에 이해가 잘 돼. 처음부터 그것만 얘기하면 막 지겹고 어렵고 해갖고 다 잡을 거라. 그런데 이렇게 뇌를 조금씩 얘기를 하면 재밌잖아, 그죠? 쉽게 따라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조금씩 뇌에 노출시키는 거라. 그렇지만은 엄청난 정보, 뇌에 대한 정보를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해 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만 머릿속에 잘 놓고 이해를 해도 다른 사람들, 이 강의 듣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면은 정말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죠? 뇌에 대한 지식이. 예. 법보신문 같은 데도 내가 쓴 글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합니다. 내가 아까 톡에 올렸죠, 그죠? 내 그 책 3권 낸 거를 어떤 그거 한 친구가 유튜브 하는 친구가 내 책을 소개를 했더라고. 나를 소개하면서 뭐 하여간 좋은 말 많이 하는 것 같아. 기분이 쌈쌈하더라고. 그렇게 남의 책을 이렇게 소개한다는 게 사실은 참 그 책이 잘 썼다는 거잖아요, 그죠? 안 잘 쓰면 그렇게 소개를 하겠어. 그러니까 나는 책을 한 권 쓰는 데서 진짜 혼신을 다해서 쓰기 때문에 내 책 3권뿐만 아니라 법보신문에 낸 연재 이것도 언급하면서 참 자기가 도움을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제 우연하게 이렇게 인터넷을 보다 보면은 내가 법보신문에 쓴 글을
많이 이렇게 끌어갔어요. 자기네들 뭐 이렇게 밴드라든가 자기네들 홈페이지라든가 많이 끌어가가지고 걸어놨더라고. 어느 한 군데는 고려대학교 공과대학인데 인지뇌공학과, 인지뇌공학연구실. 여기에 내가 법보신문에 쓴 글을 하나 딱 걸어놨더라고. 내가 이제 뇌과학자고, 나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확실한 글만 쓰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딱 확실한 것만, 자신 있는 그런 지식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자신 있어요. 내가 쓴 글은. 그래서 누구라도 이걸 인용해 가도 부끄럽지 않을. 근데 이게 안 그런 사람들 많아요. 말은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논리를 펑펑 띄어버린 사람들 많거든요. 나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요. 어디에서 어디로 전개해 나갈 때 딱 논리가 있게 전개해 나갑니다. 그게 과학이니까. 그래서 남들이 내 글을 많이 인용하는 것도 한편으로 보면 당연해요. 예. 나도 뭐 좋은 글 있으면 인용을 하는데 왜 좋은 글 있으면 왜 인용을 안 하겠어? 좋아야지 인용한다는 거예요. 예, 법보신문에 내가 45번 썼습니다. 2주에 한 번씩 2년에 걸쳐서 썼거든요. 명상에 관한 것도 많아요. 그다음에 불교 내과학이 거의 대부분이고 좋습니다. 글 한번 읽어보세요. 책으로 내려니까 불광서적이라고 법보신문 이런 조계종 산하 출판사인데 갔더니만은 내용이 지금 앞에 나온 세 분하고 상당히 많이 중복이 된다. 그래서 출판사에서는 중복되는 책은 안 내는 게 불문율이다. 적어도 시간을 좀 띄워놓고 내자 이래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다시 연락 오면 내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아무 출판사나 선정해가 내려면은 뭐 내일이라도 컨택해가 내면 되는데 조금 기다려 봅니다. 어쨌든 우리 뇌가 이래 층계층계로 돼가지고 있다. 진화가 그렇게 됐다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뇌에 세 가지 기능망이 있다. 이거 그냥 쉽습니다. 한번 봅니다. 이 세 가지 기능망이 있는데 뇌의 활성 부위로 보면 이렇습니다. 옆에 좀 더 간단하게 보면은 멍하니 있을 때 기본 모드 신경망이 활동합니다. 망상하는 거. 멍하니 있을 때 망상하죠. 그죠? 멍하니 밖에 뭐 보거나 듣거나 이런 거 하지 않을 때, 멍하니 있을 때 기본 모드 신경망이 활성을 합니다. 기본 모드라는 거는 뭐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을 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기본 모드라 그럽니다. 자동차 시동 걸어 놓으면은 엑셀레이터나 브레이크 안 밟았을 때 가는 속도 있죠. 그죠? 그게 기본 속도라. 그게 기본 속도잖아. 그죠? 이거를 뇌에서는 그걸 기본 모드 신경망이라 그래. 엑셀레이터 밟으면 빨리 가고 브레이크 밟으면 천천히 가죠. 그죠? 그거는 뇌로 볼 때는 뭐 이렇게 멍하니 있다가 밖에 새가 한 마리 휙 날아간다, 나비가 한 마리 홀렁홀렁 간다 그러면은 금세 우리 마음이 글로 가잖아요. 그죠? 그때는 기본 모드 신경망은 스톱하고 중앙관리 신경망이 활동하는 거예요. 중앙관리 신경망이라는 것은 밖의 대상을 상대로 해가지고 일어나는 마음이고 그거를 처리하는 뇌라. 그러니까 듣는다든가 본다든가 맛을 본다든가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중앙관리망이 하는 거라. 이 두 개를, 이 네 부위가 각각 다르죠. 그죠? 네 부위 다르죠. 여기 내가 활동할 때는 기본 모드 신경망, 멍하니 있을 때.
새가 휙 날아가면은 갑자기 또 일로 간단 말이에요. 이 내부위들이 활동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옮겨주는 스위치 뇌가 있다. 스위치 뇌, 세일리언스 네트워크라고 그래. 세일리언스 네트워크가 활성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이게 센트럴 이그제큐티브 네트워크, 이게 기본 모드 신경망. 뇌 부위가 각각 달라요. 크게 볼 때 기능적으로 보면은 세 가지 뇌 기능을 한다. 뇌는 세 가지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깨어 있을 때. 할 일이 없을 때는 멍하니 이러는 거고, 멍하니 있을 때는 기본 모드 신경망이 활동을 해가지고 공상망상하는 거고, 괜히 지난 날 것 생각하고 미래 것 생각하고 공상망상하는 거고, 그러다가 목 앞에 툭 튀어나오면 새가 날아가네, 나비가 날아가네 하고 중앙관리망이 하는 거고, 그렇게 옮겨주는 뇌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작동하는지를 잘 모르지. 스위치 신경망은 분명히 이렇게 있는데 이게 작동하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 금세 이렇게 넘어가고 이래 넘어가고 하니까. 그래서 이 파란 게 중앙집행망이고 노랗거나 빨간 게 기본 모드 신경망인데, 하나가 활동하면 하나가 활동을 안 합니다. 그죠? 이 파란 거가 활동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중앙집행망이 활동하지 않으면은 기본 모드 신경망이 활동을 한다. 노란색하고 주황색은 결국 기본 모드 신경망이라, 주황색 여기 앞에 요 PCC인데 이 부분 표시하는 거고, 앞에 프리프론탈 코텍스 이거는 주황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라. 이 서로 연결돼가 같이 활동한다 그랬다, 그죠? 이 기본 모드 신경망이 같이 활동한다 그랬다, 그죠? 연결돼 가지고 두 개가 같이 활동하잖아. 활동할 때 활동하고 활동하지 않을 때 같이 활동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활동하면은 어느 하나는 활동하지 않고, 어느 하나가 여기 활동하지 않을 때 다른 거가 활동하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멍하니 공상망상하면서 새가 날아가네 이렇게 절대 못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죠, 그죠? 새가 날아가는 거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보는데 공상망상 절대 못 한단 말이에요. 하나가 활동하면은 하나가 활동하지 않는다. 왔다 갔다 그렇게 내가 활동을 한다.